안녕하세요. 건강365TV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를 실감하시나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할 때를 꼽으시는데요. 눈이 침침해지면서 노안이 오면 세월의 흐름이 확 와닿게 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 흐르는 세월을 꽉 잡아주는 아주 훌륭한 과일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건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과인데요. 매일 사과 하나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노화로 침침했던 눈이 밝아지고 치매 예방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많이 먹으면 당분 때문에 혈당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죠. 누구는 먹어도 된다고 하고 또 누구는 안 된다고 하고 헷갈리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사과에 대한 오해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 사과의 효능과 사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사과의 효능을 배로 끌어올려주는 사과와 궁합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 중 하나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제로 시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눈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황반의 중심부와 그 주변에 위치해서 빛에 의한 자극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실제 연구 결과 사과 섭취로 보충이 되는 플라보노이드를 6개월 이상 섭취했을 때 황반색소 밀도가 50%나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눈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플라보노이드가 꼭 필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퀘르세틴, 카테킨, 에피카테킨, 프로시아니딘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카테킨 또한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테킨은 눈의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망막의 기능을 향상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진은 카테킨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황반변성 발생률이 45%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렇다면 사과의 효능은 시력 보호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과 속 퀘르세틴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서 뇌 속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퀘르세틴이 결핍되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성분이죠. 사과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걸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퀘르세틴 섭취가 많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퀘르세틴과 더불어 뇌신경의 필수적인 성분인 펙틴은 뇌 발달, 신경기능, 기억력 향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이 필요하거나 학습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퀘르세틴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톤이 한 단계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사과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타민 A가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물질인 로놉신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막 손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섭취가 중요하죠. 또 다른 비타민인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 생성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데요. 흡연자이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앞서 말한 퀘르세틴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자연스러운 미백 효과를 내고 기미, 잡티 개선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영양소들은 간에서 소량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식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요. 모든 영양소들은 각각의 쓰임이 있고 영양소에 불균형이 생기면 그에 따른 신체적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식단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사과에 대한 오해부터 해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과가 단 과일이다 보니 사과를 많이 먹으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분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당류, 두 번째는 복합당입니다. 단당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유발하는 당이고 복합당은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당입니다. 단당류는 나쁜 당, 복합당은 좋은 당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의 몸에는 적당한 나트륨이 필요하듯 적당한 당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과한 것이 문제죠. 물론 좋은 당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섭취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당이 나쁜 당을 모두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한데요. 1일 당분 권장량은 평균 25g으로 사과 한 개에 약 10g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평균 권장량의 반도 안 되니까 당이 안 높은 거 아닌가 하는 반응과 두 개만 먹어도 권장량의 80%네? 역시 사과는 먹으면 안 돼라는 반응이죠. 후자의 경우가 가장 흔한 반응인데요. 사과의 식이섬유는 당분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면 안심하고 사과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개에서 2개의 사과를 먹은 그룹과 사과 대체품을 먹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사과를 먹은 그룹의 혈당 상승이 더 낮았으며 식후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를 먹으면 다른 중요한 위험 요소인 혈중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으며 눈 건강에 좋은 플라보노이드의 혈중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과는 완전식품으로 앞서 말씀드린 눈 건강과 뇌 건강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책임지며 높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포함하여 장 건강 개선,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사과의 당분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사과의 성분과 영양소, 식이섬유에 초점을 두셔서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를 섭취하신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사과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다면 사과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어야 하냐, 먹지 말아야 하냐에 대한 의견은 의외로 팽팽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껍질을 깎았을 때의 영양소 흡수율은 51%인 반면 껍질째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은 91%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껍질째 통으로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는 부위별로 각각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고 드셔도 영양소 섭취는 가능하지만 껍질째 먹어야 섭취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내보면 아래에 하얀 부분이 보이는데 그것을 과피라고 합니다. 과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사과에서 영양가가 가장 높은 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 관절 건강에도 좋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특히 껍질의 빨간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노화 방지는 물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과육 부분은 부위별로 당도와 영양소가 각각 다릅니다. 꼭지 쪽으로 갈수록 당도가 높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산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한낮에 태양을 많이 받는 윗부분이 아래쪽보다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습니다. 사과씨에는 독성이 있어 씨방 주변은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씨방 주변에는 식이섬유인 팩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팩틴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유해물질 배출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주죠. 따라서 쉽게 버리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껍질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도 또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약이나 먼지 때문이라고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먼지는 그렇다 치고 농약은 깨끗하게 제거하기 힘드니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친환경 과일 세척 세제들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제품 잘 선택하셔서 우리 몸에 좋은 사과, 기왕 드시는 거 모든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 껍질을 깎냐 안 깎냐 이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과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과를 잘못 보관하면 사과 껍질을 깎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못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를 미리 깎아 놓는다. 두 번째, 사과를 통째로 씻어서 보관해 둔다. 세 번째, 실온에 오랫동안 방치해 둔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지는 않나요? 만약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알려드릴 방법으로 보관법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는 물에 닿는 순간부터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키친타월로 각각 감싸서 적정 온도인 0도에서 5도 사이의 냉장실 채소칸이나 과일칸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사과를 다른 과일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과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는 에틸렌 가스를 배출하는 사과와 다른 과일을 함께 보관하면 모든 과일이 빨리 상하게 됩니다. 사과의 영양소를 파괴하는 습관 중 하나는 사과를 미리 깎아두는 것이었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사과를 깎아서 통에 담아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량으로 밀폐 용기에 잠깐 담아두는 것은 괜찮지만 대량으로 보관해 놓고 오랫동안 먹을 생각으로 깎아두는 것은 영양적인 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먹을 만큼만 잘라서 그때그때 드시는 걸 추천하고 만약 자른 사과를 보관해야 한다면 단면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두세요. 레몬의 비타민C가 산화를 막아주어 갈변 현상을 방지해 줍니다. 사과는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 사과 단면이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철칼은 산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철칼보다는 스테인레스 칼을 추천합니다. 사과만 먹어도 몸에 좋지만 이왕 먹는 거 효과를 높이면 좋잖아요? 지금부터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과를 배로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사과를 완전 식품이라 부르기는 하지만 유산균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해주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요구르트는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유산균은 물론 단백질,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요구르트의 풍부한 유산균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는 해로운 균들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도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는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사과를 함께 먹으면 사과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최고의 궁합이 되는데요. 또한 이 두 가지 식품은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노화 방지, 혈당 조절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과와 요구르트, 요구르트와 사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식품인 것이죠.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와 요구르트를 함께 주 5회 이상 섭취했을 때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소화장애가 있거나 잦은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주 5회 이상 사과와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는 생활 습관을 꼭 들여보세요.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작게 썰어준 뒤에 플레인 요구르트에 넣어서 섞어 드시면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가당 요구르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사과에 이미 단맛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무가당 요구르트라 하더라도 가벼운 간식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와의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계피의 성분 중 시나몬 알데히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과에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혈당을 낮추는 계피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사과, 이 둘을 합치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혈당 조절에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계피의 시나몬 알데히드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동안 사과의 펙틴은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는 계피 성분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 물론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몬 알데히드는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섭취량이 6g을 넘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과 요구르트 조합에 뿌려 먹거나 계피차를 통해 권장량을 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조합이 바로 사과 견과류 조합인데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몸에 견과류가 들어오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오히려 과식을 막아주고 되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견과류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호두의 경우 견과류에 포함된 오메가3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사과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신경 건강과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견과류와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소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뇌 건강, 신경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면역력 강화에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한 가지만 먹어도 큰 도움이 되는데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면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무엇이든지 과하면 독이 됩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열량에 따라 섭취량의 조절은 필수죠. 5, 60대에게 권장되는 하루 섭취 사과의 양은 1개입니다. 중간 크기 사이즈의 사과이며 200g 기준이고요. 식사 2시간 후에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반으로 잘라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깨끗하게 씻어서 칼륨 함량이 높은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6, 70대에 권장되는 하루 섭취 사과의 양은 반 개에서 1개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화력이 점차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얇게 썰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은 최대한 음식물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하시는 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하루에 반 개 이하를 추천드립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제거해 드셔야 하고 갈아서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섭취하는 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와 관련된 건강상식, 특히 섭취 타이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그냥 생각날 때 드시는데요. 사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먼저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한 최적의 섭취 시점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사과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요. 반면 2시간 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이 거의 없죠. 사과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긴 하지만 식사 직후는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디저트로 사과를 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동할 때는 어떨까요? 운동을 할 때 최적의 사과 섭취 시점은 운동 30분 전입니다. 이유는 우리 몸이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당분은 수분 보충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근육 경련을 예방해 줍니다. 반면에 운동 직후에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피로해서 당이 떨어진다며 단 음식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운동 직후 당을 섭취하게 되면 피로 회복을 저하하고 소화 불량의 위험이 있으며 근육의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운동 직후 사과를 섭취하시는 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라고 해서 공복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영양소 흡수율이 저하됩니다. 반면에 식후 2시간 후 섭취 시 영양소 흡수율이 증가했고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되었으며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을 위한 꿀팁도 가지고 왔는데요.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 성분이 체지방 축적을 막아주면서 동시에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스트레스 요인인 피부 처짐을 예방하며 붓기 제거에 효과가 좋은데요. 무엇보다 씻어서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섭취가 간편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먹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위산이 걱정이라 사과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침 식사로 사과를 먹고 싶지만 위산이 걱정이라면 앞서 이야기했던 요구르트와 사과, 견과류를 합쳐서 드셔보세요. 위산 걱정도 덜고 공복 상태를 해결해 주어 점심에 과식을 방지해 줍니다. 사과를 간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를 4등분해서 식사와 운동 전 사이사이에 먹는 것인데요. 이렇게 드실 때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관할 때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등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8시 이전까지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몸에 좋은 사과라 하더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겠죠? 따라서 정해진 양만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당한 신체 활동과 함께 사과를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미친 듯이 졸리고 밤에 주무시다가도 몇 번씩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이유 없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런 증상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속에서 피 속의 당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는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몸에서는 그걸 에너지로 쓰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잘 나오고 제대로 작동하면 피 속 당분이 잘 정리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체중이 늘고 운동이 줄어들면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분이 피 속에 그대로 떠다니고 결국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는 이제 아주 흔한 병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5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자신이 당뇨인 줄도 모르고 생활한다고 하니 정말 걱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무서운 당뇨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당뇨라는 무서운 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채소, 그 중에서도 깻잎이 당뇨를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깻잎이 당뇨의 최고인 이유,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깻잎은 한마디로 혈당 오르는 속도를 늦춰주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왜냐하면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상추나 배추보다 2~3배 이상의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밥이나 국수를 먹을 때 깻잎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막아줍니다. 밥만 먹고 나면 금방 졸리거나 몸이 축 처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깻잎과 함께 밥을 드셔보세요. 깻잎이 음식을 천천히 소화되게 도와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고 몸에 에너지가 천천히 퍼져서 식사 후에도 덜 피곤하고 훨씬 개운하게 느껴질 겁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깻잎의 핵심입니다. 이 물질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잘 나오도록 도와주고 몸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충북대학교 연구팀은 로즈마린산이 들어간 깻잎 추출물을 당뇨쥐에게 투여한 결과 공복 혈당이 최대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그 자체보다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눈이 멀고 콩팥이 망가지고 발가락이 썩는 것도 결국 혈관이 망가진 결과죠. 그런데 깻잎은 이런 합병증을 막아주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은 몸속 염증과 노폐물을 제거해줘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해주고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신장 손상, 심장병까지 예방해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철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금치에 철분이 많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깻잎의 시금치보다 2배 이상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철분 혹시 어디에 좋은 줄 아시나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자주 생기는 빈혈을 막아줍니다. 철분은 피를 만들고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인데 이 피가 맑고 혈관도 튼튼해야 혈당도 잘 조절됩니다. 보통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깻잎 같은 식물에도 이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는 깻잎에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도 깻잎이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당뇨는
결국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깻잎에는 췌장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알파 리놀렌산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강원대학교 식품과학과 연구에서는 깻잎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쥐들의 췌장이 더 건강하고 인슐린 분비도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깻잎이 당뇨 치료에 직접 작용한다는 거죠. 깻잎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준 약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깻잎이 왜 당뇨에 좋은지는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깻잎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혹은 누가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깐 시간을 내시어 구독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깻잎이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밥 한 숟갈에 깻잎 장아찌 하나 올려서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꿀맛이죠. 입맛 없을 때 밥을 부르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하지만 이 향기로운 장아찌가 우리 몸에는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바로 나트륨, 즉 소금 때문입니다. 깻잎 장아찌 100g에는 12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량이 2000mg 정도니까 깻잎 몇 장만 먹어도 절반 가까이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결국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하면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장, 즉 콩팥이 이 나트륨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장아찌를 자주 드시면 신장 건강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짠 음식에 민감한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깻잎 장아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나중엔 신장까지 망가져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장아찌를 담글 때 쓰는 설탕과 간장도 문제입니다. 이런 조미료를 사용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깻잎 본연의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은 깻잎을 절이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즉 이름만 깻잎일 뿐 건강한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어르신들 짭조름하니 맛있다고 해서 매일 깻잎 장아찌를 드시는 건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깻잎은 생으로 드시거나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 드시는 방식이 훨씬 건강에는 좋습니다.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무쳐 드시면 짜지 않고 영양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당근입니다. 깻잎과 당근 모두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영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깻잎에는 비타민C, 철분, 로즈마린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깻잎과 함께 먹었을 때는 깻잎 속 비타민C를 빠르게 분해해버립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서도 이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음식의 항산화 효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당근을 같이 먹었는데 오히려 깻잎의 좋은 성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당근 때문에 비타민C가 줄어들면 철분 흡수율도 떨어져서 당뇨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겐 이중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께서도 깻잎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과 옥살산 때문입니다. 깻잎 100g에는 약 41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시금치나 부추 못지않게 높은 수치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오히려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박동 이상, 근육경련,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에는
옥살산도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단백질 섭취가 많은 어르신들 혹은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가지신 분들은 신장 결석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류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약이 되지만 신장이 망가진 분들에겐 깻잎도 부담스러운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확 달라진다는 거 이젠 아시겠죠? 그럼 깻잎은 어떤 식품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된장입니다. 요즘은 된장이 짜다고 해서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진짜 제대로 만든 집된장은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된장에는 발효균과 이소폴라본, 사포닌,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나쁜 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깻잎이랑 된장을 같이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깻잎은 장 안에 쌓인 찌꺼기를 깨끗하게 밀어내주고 된장 속 유익균들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깻잎이 장을 청소해주고 된장은 그 장을 잘 지켜주는 든든한 경비 역할을 하는 거죠. 장 건강은 곧 혈당 관리와 직결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과학부 연구에서도 깻잎과 된장을 꾸준히 먹어주면 혈당 상승 억제, 장내 유익균 증가, 대장암 예방 효과까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깻잎 무침을 할 때 마지막에 톡 떨어뜨리는 참기름 한 방울. 사실 그게 그냥 향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기름 속에는 리놀렌산, 비타민 E 등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깻잎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거 앞에서 들으셨죠? 그런데 이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즉 깻잎만 먹을 때보다 참기름 몇 방울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효과도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이때 깻잎과 참기름을 같이 먹어주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이 둘의 조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깻잎을 살짝 데친 후 된장에 묻히시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드시기만 해도 심장과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를 깻잎과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걸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깻잎이 돼지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궁합이 됩니다. 우선 돼지고기에는 단백질, 비타민 B1, 아연, 철분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문제가 되는데요.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이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만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또 지방도 많아 건강에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깻잎을 같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향기로운 성분이 고기 기름을 잘 소화되게 도와주고 느끼한 맛도 잡아줍니다. 게다가 깻잎 속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고기 기름이 몸에 너무 많이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고 깻잎 속 철분과 비타민C는 고기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즉 깻잎으로 쌈을 싸서 고기를 드시는 건 단순히 입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건강한 식사법이라는 거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중에는 고기는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은 혈당 관리와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단 지방 부위는 가급적 피하시고 삶거나 구운 방식으로 조리하고 깻잎과 함께 드신다면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